6.13 지방선거 대구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3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자의 핵심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2강 2약구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성주군수 선거를 알아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 맘카페 회원 수백 명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1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농촌 마을의 도로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해진 건 물론 농사까지 망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3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죠? 네, 대구와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돼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엔 구름이 많고 아침부터 기온이 높은데요. 여기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 곳곳엔 오후까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을 조금 웃돌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20도, 안동 19도로 높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안동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에 습도가 높아 종일 후덥지근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계속 더운 날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구 교육 정책을 책임질 대구교육감 후보로 3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통해 어떤 정책을 펼지 누구에게 대구 교육을 맡겨야 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 교수 출신 김사열 후보는 공교육 현장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며 자율과 자치교육을 가장 먼저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학력과 진로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책임교육, 공정과 협력 교육 활성화, 나눔 복지 교육 평등 실현,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공약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뤄서 그것을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후보는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안심 학교를 5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무상급식과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행복한 학교와 학교 자율 책임 경영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대 총장 출신 홍덕률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치유센터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1번으로 약속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입시와 인성 등 2마리 토끼를 잡는 교육,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 신뢰받는 교육청, 미래교육 준비를 5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실과 학교 현장을 살려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 행정을 열린 투명 행정으로 바꿔가는 일. 이게 중요하죠. 새 후보 모두 공약 실천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는 산정하지 않았고 재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경북 성주군수 선거 순서입니다. 성주는 현직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 4명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주 군수 선거에는 여당과 야당, 무소속까지 후보 4명이 나섰습니다. 이강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대 젊은 여당 후보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청년위원장을 지낸 만큼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한번 찾아서 동원해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조 정책, 그걸 개편하고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환 자유한국당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인맥이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안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일인 만큼 지자체가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 국민들이 겪은 희생이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 대응이 우리 성주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구 7만의 도농복합 도시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성주 농업의 근간인 참외 산업을 지켜내면서 참외 축제를 부활하고. 오근화 무소속 후보는 전 성주 군의원 경력과 4번 출마한 경험으로 지역에 밀착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고 행정과 주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점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 정서를 달래기 위한 5천억 이상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민과 관의 소통 문제를 원활히 함으로 해서 민은 참여의식, 공무원은 책임의식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전화식 무소속 후보는 경선을 배제한 자유한국당 공천은 불공정했고 지역 민심을 읽지도 못했다며 특정 세력 중심의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드는 철회가 원칙이지만 배치돼 있는 동안 생긴 불이익은 해소돼야 하고 대구 달성 남구청장 무소속 후보와 함께 대구와 성주를 잇는 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철회할 때까지는 그 배치된 지역에 불이익이 많습니다. 성주 지역민들 위해서 많은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주의 가해산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구 비설산, 또 남구, 압산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권 개발 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주 군수 선거가 역대 가장 복잡한 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같은 굵직한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잇따른 대형 이슈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선관위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0.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높은 투표율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선관위가 투표율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만남,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을 비롯해 외교안보 대형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지방선거와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권자들의 태도는 이런 우려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회담보다도 우리 지방선거 때 당연히 해야죠. 투표를 안 하고 뭐 잘하니 못하니 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투표를 권리를 행사하고 잘하고 뭐하고 그걸 해야 되지.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0.9%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조사 때보다 1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높아졌는데 특히 3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 참여 의향률 55.8%는 실제 투표율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경북의 투표율은 59.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중상위권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실제 높은 투표율로 연결되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커피 차량과 기표 모양의 쿠키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고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퍼포먼스가 연이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수막 그리고 유관기관의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각종 행사, 장날을 이용한 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인 30,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안에 20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유혹이었지만 300여 명의 주부들은 12억 원이 넘는 돈을 내줬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주보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쪽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복권 게임에 투자하면
1시간에 2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익률이 너무 높아 강제 퇴장당했다며 투자를 하면 대신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나도 이거 해가지고 살림이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 치료라도 하나 더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경찰에 구속된 32살 B씨 등 일당은 전국의 맘카페 회원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 뒤 투자금으로 수십만 원씩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두세 시간 만에 수십 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계정을 조작했고 수익금을 실제 돈으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330여 명의 주부들이 5개월 동안 12억 7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게 하고 그 가입을 하게 하고 그 포인트를 조작을 한 거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국의 30대 주부들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50년 동안 사용하던 농촌 마을의 도로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통행도 불편해졌지만 농사까지 망치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가 통과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석 달 전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와 기존 경부선을 연결하는 분기점 공사가 시작된 뒤로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진출입도로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러나 4차 순환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멀쩡한 도로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어 주민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리 통과하면 빠른 길인데 저 돌아가지고 하면 300가 더 멀 택이죠. 그렇게 불편이 어마어마하지. 농경지로 가려면 1.5km를 더 둘러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차 순환도로 공사장 인근에 있는 마을 양수장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 농사를 망칠 지경입니다. 양수장 바로 옆을 흐르는 하천의 바닥에 묻혀있는 집수관이 막히는 바람에 물이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이 이 공사 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장이 나서 지금 농수로를 못 올립니다. 올 농사는 올 모내기는 끝인 것 같아요. 물이 많이 필요한 시설 채소도 걱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도로 설계상 어쩔 수 없었고 도로를 그대로 두려면 50m 길이의 기존 도로를 5배 이상 연장해야 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나 통로박스 내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있었고요. 연장이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유지 관리가 좀 어렵고요, 향후에. 아무리 필요한 공사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금수저, 불공정, 깜깜이 전형이라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다는 말이 많았는데 교육당국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양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 입시 때 경북대학교에 낸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대학이 유사도 검증을 했더니 봉사활동, 진로활동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대부분이 같은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다른 학생들과 비슷했습니다. 내용도 학생보다는 교사들 시각에서 기록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입시에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학 측 설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쳤다. 얘는 어떻게 점수만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내적으로 어떤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쓸 때 학생들 개성과 장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사들도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자가 아니라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살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좀
좀 더 의미 있고 내용이 충실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역량을 길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행동과 특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까, 그 점을 유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충실히 채우기 위한 학교 현장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논에 들어가지 않고도 농사를 짓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있어서 가능해진 건데요. 드론을 이용해 논에 벽실을 뿌리는 현장에 광주 MBC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3m 높이에서 벽실을 뿌립니다.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코팅을 한 벽시가 물에 뜨지 않고 논바닥에 그대로 안착합니다. 이양재배와 달리 벽시째 뿌리는 드론 직화재배는 논에 들어갈 일이 없어 농가의 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척지척한 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뿌렸어야 되는데 일단 안 그래도 되니까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 날씨에 논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양기로 1헥타를 모내기 하면 1시간가량이 걸리지만 드론을 사용하면 그 절반이면 됩니다. 육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2양을 했을 때는 6묘에서 2양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생산비 절감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2양기는 1년에 한 번만 쓰지만 드론은 파종이나 병충해 방제, 작물 생육 확인 등 여러 작물에 걸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면 하루 최대 50헥타르의 대규모 방제가 가능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꽃매미와 갈색 매미충 등 돌발 해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수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인 헬기까지 동원해서 공동 방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의 이종승 기자입니다. 대규모 단감나무 재배 단지입니다. 잎 뒷면에 흑갈색 벌레들이 꼬물꼬물 기어다닙니다. 돌발 해충인 꽃매미 유충입니다. 돌발 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부화하기 시작해 10월까지 계속 활동하며 과수나무에 피해를 줍니다. 꽃매미와 갈색 매미충 등 돌발 해충은 과수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며 가지를 말려 죽입니다. 감가지 끝에다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꽃이 잘 오질 않고 이래서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에 관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돌발 해충 발생 면적은 2,400여 헥타르로 재작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돌발 해충은 과수원과 주변 산림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천과 밀양 등에서는 무인 헬기까지 동원해 공동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무인 헬기 방제를 해봤는데 효과가 검증되고 농가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돌발 해충 확산을 막기 위한 농민들의 고강도 방제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대구와 러시아 하바롭스키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티베이 항공은 오는 7월 2일부터 대구와 러시아 하바롭스키를 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취항하는 노선에 189석을 갖춘 보잉 737 기종이 투입됩니다. 티베이 항공은 이번 취항으로 대구에서 모두 13개의 국내외 노선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개 모집한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 시범도시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데이터 발굴과 수집, 관리와 연계, 개방 시스템을 만들고 각종 시범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데이터와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해 지역의 전문 인력 육성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습니다. 어제 충청북도에서 끝난 제47회 초년체전에서 대구의 초중학교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구중학교는 15년 만에 출전한 전국 소년체전 중학교 야구 종목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구 동부초등학교는 여자 초등부 양궁 부문 경기에서 5학년 서희애 학생이 25m와 30m, 35m와 개인 종합에서 모두 우승해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개 시도광역재단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문화재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단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와 컨설팅, 정보 제공과 홍보 부문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엔 구름이 많고 아침부터 기온이 높은데요. 여기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 곳곳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기온은 계속 평년을 조금 웃돌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20도, 안동 19도로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에 습도가 높아 종일 후덥지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0도, 영천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영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8도, 구미 1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26도, 구미 27도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9도, 봉화 1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안동 27도, 봉화 25도로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